남양주병 국회의원 김영민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검사가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이 잘못하면 자신이 처벌받거나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공수처 출범이 되면 검사의 잘못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책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출범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좀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채널A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다가 대검 인권부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다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네. 채널A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높아지는데 결국에 다시 셀프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 몇 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관련 검사의 그 통화 목록을 압수했다라는 보도가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도 일일이 사건 지휘를 할 수 없도록 자율권을 주었더니 마치 검찰은 자신들이 민주적 통제조차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헌법 위의 기관인 것처럼 수사를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검찰을 감독해야 될 법무부가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셀프 감찰 폐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라라는 권고를 했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셀프 감찰 폐지 방안 마련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대검의 감찰 권한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뽑았다. 그래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근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맡겨야 될 사안들이 발생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이상하게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해유가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조사를 하던 사건을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에게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그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기 위한 논거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검찰이 이제는 대검 감찰부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권부장에게 가거나 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조사받기를 꺼리고 회피하는 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책임 있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는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방식들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 지휘권을 함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결국에 현직 검사마저도 법꾸라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그 앞서 말씀드린 채널A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아니라 감찰 무마 사건의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위원님의 그 여러 사례를 든 검찰의 이른바 수사 관행
또 그것으로 유우성 사건은 과거사위가 조사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그 수사 주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제19 감싸기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면직을 접수를 받고 그것을 보류하지 않고 또 그것을 쉽게 면직 처분을 내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사건을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사안의 내용은 대강 말씀드리면 신라젠 사건에 대한 혐의가 명확치 않은 이철 피고인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별건으로 14년 6개월의 형을 받아 수용 중인 상태입니다. 그 이철과 그 가족들이 신라젠 수사를 받고 강한 처벌을 받을 것처럼 반복적으로 협박을 한 후에 정관계 인사, 여기서는 이름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수사로 강하게 처벌받을 것처럼 협박을 했다는 그런 피의 사실 요지가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언론 보도를 타고 상당히 세세한 보도까지 이어져서 법무부는 그 언론 보도 직후인 4월 2일자로 대검 감찰부에 공문을 보내서 진상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아마도 이제 그 사이에 검찰총장은 이것이 MBC와 채널A 측이 갖고 있는 관련 녹취록 전문을 다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녹취록 전체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에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 하는 그러한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송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것을 중앙지검으로 이제 내려보낸 것이고 또 인권감독부에서 감찰을 보류시킨 대신에 인권감독부에서 진상을 확인하라 이렇게 대검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사안은 검찰이 언론과 유착해서 특정 인사의 비위를 캐고 사건 관계인을 협박하였다는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죠.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 등이 제시돼 있어서 저로서는 본질적으로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4월 2일 여기에 대한 먼저 감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진상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은 것인지 조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녹취록 전체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감찰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대검의 조치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저로서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찰이라는 것은 제도가 출범할 때 검찰은 다 검사 각자가 단독제 행정관청이고 단독제 행정관청에 대한 그것을 직무승계 이전권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좀 통일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검찰청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검찰청법이 직무승계 이전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의 정점으로 지휘감독권 아래에 놓였다 하더라도 이 감찰만큼은 제도 출범할 때
바로 그런 것을 견제하고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나 이런 재반 업무 집행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당함이 없도록 하는 하나의 내부 견제 장치인데 그것을 지휘권자가 스스로 무너뜨린다 하는 것은 이것이 개혁의 주체가 돼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히려 개혁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는 상당한 우려를 드러낸 그런 사안이라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로 드신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저는 똑같이 그것을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그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것이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검 스스로가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